최근 흔들리는 시장 중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싸게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점차 완화될수록 더 큰 부각을 받을 수 있을 이 주식은 무엇인지와 그 중에서도 탑5 주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스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 얘기 나눌 주제는요. 계속해서 시장은 흔들리는데 외국인 기관이 계속 싸게 사 모으고 있는 주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그 주식은 바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일단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그 중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왜 그렇다면 이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주를 외국인 기관이 좀 쓸어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왜 Y? 오랜만에 또 왜 Y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왜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 이렇게 쓸어담고 있고, 사실 저로서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는지, 그죠? 여기 부자TV 유튜브 들어오시면 제가 이수빈 대표 급발진 코너 진행하는데 최근에도 어떠한 주식들 좀 많이 얘기 드렸습니까? 위드 코로나, 그죠? 위드 코로나 수혜주를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를 다시금 드렸었는데 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이슈, 자, 일단 제가 또 리포트와 뉴스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드릴게요. 자, 한국은 확진자 이틀째 10만 명이 넘어도 계속 방역 완화를 한다고 한다. 자, 기존에는 코로나 확진이 나오면 어떠한 흐름으로 갔습니까?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그죠? 거리두기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갔는데 이제는 확진자가 계속 나와도 거리두기를 오히려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확산세가 꺾이면서 3월부터 이 방역을 완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영국은 위드 코로나를 본격화하면서 확진자도 자가격리 안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영국, 독일, 프랑스가 줄줄이 방역 패스를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또 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오미크론 정점 머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유연하게 거리두기 조정을 하겠다. 즉 거의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거리두기를 자꾸 완화를 하는가? 그래, 미국과 영국,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확진자가 워낙 정점을 찍고 다시 진정이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계속 신고가를 뚫고 있는데 왜 완화를 하려고 하느냐? 자, 일단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시장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리긴 했었죠. 과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모두 다 폭락을 했었을 때 이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와 그 다음에 질적 완화를 했었다. 그러면서 어떤 흐름?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돈을 많이 풀어줬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게끔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갔었고, 그로 인해 증시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로 인해 많은 부채가 생겼고 금리를 워낙 낮추면서 소비를 또 촉진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까지도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어때요? 물가가 계속 올랐다. 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고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자 이제는 다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어떠한 게 중요하느냐? 경제 성장이 뒷받침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 최악의 경우 물가는 물가대로 잘 안 잡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은 또 경제 성장대로 안 잡히면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죠? 어느 정도는 물가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자, 물가가 기존에 올라갔었던 가장 컸던 요인이 소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급망이 문제였다. 그래서 이 공급난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이다. 특히 미국이 뭐 하고 있어요? 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가,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이런 국면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까지 뒷받침해줘야 된다? 경제를 살리는 움직임까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경제를 살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고, 그죠? 기업들의 투자를 활발하게끔 이뤄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을 가둬두는 게 아니라 풀어줘야겠죠. 거리두기 완화를 하면서, 그죠? 결국엔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공장 가동 역시도 잘 돌아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 무역이 막혔었던 혈이 또 뚫리기 때문에 그 공급망 문제들이 점차 또 완화가 되면서 충분히 물가가 좀 잡히면서 경제 회복까지도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 위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기대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갑자기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공급망을 쫙 압박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계속해서 풀어주고 공급망을 해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 동반이 돼야 된다. 그래야 경제 대공황에 빠지지를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요 리포트 최근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자, 진짜 리오프닝이 온다. 지금까지는 계속 약간의 가짜 리오프닝이었죠. 왜냐면 자, 확진자가 줄어들면은 리오프닝 하겠다 하지만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다시 리오프닝 안 하겠다라고 반복해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리오프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기대감만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는 진짜 리오프닝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확진자가 늘어도 결국 리오프닝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남아공에 이어 유럽과 미국 주요국도 잇따라 방역 수칙을 해제하고 엔데믹으로 맞이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죠. 지금 동남아 국가들의 입국 간서 움직임까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가 리오프닝을 재조명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컸던 요인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백신 접종을 많이 맞았다라는 부분, 또한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치명률과 감염 재생산 지수.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중증 환자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수치가 0.37까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과거 에볼라, 메르스, 사스랑 비교를 했을 때 코로나19가 거의 계절 독감과 같은 치명률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를 위험천만하게 볼 만한 전염병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자, 요렇게 현재 자, 우리나라, 중국, 일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 해제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미국 인구 이동량을 봤을 때도 연초 이후 증가하면서 거의 작년 여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부분, 실질적인 지표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이런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시장의 방향성을 봤을 때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리오프닝이다 라는 것에 대한 좀 이해가 여러분들 좀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예요? 아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의 치명률이 낮다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많은 국가가 크게 위협받고 있진 않다. 갑자기 뭐 사망자나 그저 중증 환자 크게 폭증하는 거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향해 갈 것 같구나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또 시장에 물가가 치솟았었던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였는데, 자, 이 부분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물가가 치솟았어요. 물론 이 전쟁 리스크는 점차 우려감 자체가 완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러면서 물가가 살짝 좀 진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요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결국 이 단기적으로 올라있는 물가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들을 사람들이 좀 완화되면 될수록, 기존에는 전쟁 리스크에 사람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시장을 빠지는 것을 우려했고 그래서 투자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완화될수록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할 것이고, 반등을 한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주식을 찍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연결고리가 점차 꼬리에 꼬리를 물고 리오프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외국인 기관들은 준비하고 사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더니 어떤 주식들을 좀 사고 있었느냐. 자, 오늘만 놓고 봐도 외국인 기관, 자, 최근에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서 외국인까지 들어왔던 게 바로 엔터주였습니다. 자, 실제로 YG엔터가 오늘 거의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SM 같은 경우도 5%, 하이브 5%, 그 다음에 JYP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죠. 자, 엔터주 제가 최근에도 리오프닝 얘기하면서 굉장히 또 주목을 했고 강조를 했었던 메타버스 위드 코로나 더블 수혜주다 라고 하면서 강의했었던 종목군이었는데, 혹시라도 공략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차근차근 분할 매도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죠? 이미 오른 주식은 여러분들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오를 주식을 봐야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이브랑 YG엔터 이런 애들을 이제 엔터사에서는 좀 대장격 종목으로 꼽았었어요. 왜냐면 엔터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죠. 자, 리오프닝 세부 테마별 수익률 추이인데, 자, 주가가 리오프닝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이 오르지 않았었던 대표적이었던 게 항공여행과 엔터레저였다. 이런 애들이 아직 주가가 좀 바닥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거기다가 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현재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과거 역사상 굉장히 싼 포지션에 속해 있는 밸류에이션이 현재 주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자, 주식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싸지만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는 게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자, 재료가 2분기에 또 엔터사들의 특정한 또 재료가 많았다. 특히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가 시작됐다라는 거. 지금 뭐 JYP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에 NCT의 또 공연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재개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서는 어때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웹툰, 웹소설,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위버스, 브이라이브에 통합된다라는 이런 모멘텀까지, 여기에 글로벌 신인 데뷔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2분기의 재료로 남아있었다. YG엔터 같은 경우에서는 뭐예요? 너무나 큰 캐시카우가 될 만한 블랙핑크의 컴백 월드 투어 기대감, 여기에 또 빅뱅의 또 컴백, 그 다음에 위너, 그 다음에 트레저까지도 굉장히 빵빵한 라인업이 2분기에 또 컴백할 기대감이 좀 잡혀있고, 신규 걸그룹 데뷔할 것까지도 지금 기대감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YG를 그래서 제가 좀 투픽으로 좀 던졌었죠. 그 다음에 이제 JYP였습니다. 왜냐면 블라인드 패키지 데뷔할 예정이고, 신규 보이그룹까지도 데뷔할 예정이고, 워낙 지금 북미 중심으로 트와이스 인기가 또 대단하기 때문에 JYP, 물론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제 엔터주를 잡으셨다라면은, 만약에 하이브를 내가 잡았다면은 그때 차트를 얘기 드렸었던 게 이렇게 큰 추세를 보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고점으로 갖다 붙이라 그랬고요. 자, 현재 이제 잡았으면은 1차적인 목표는 여기 30만원대 초반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를 시작하면 좋겠죠. 목표치는 뭐 40만원까지도 목표치를 볼 수가 있겠고요. 내가 욕심을 내고 시장이 좀 좋다면. 그 다음에 YG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YG는 그때 자, 요렇게 일단은 좀 보라 그랬죠. 쫙 추세 끄었을 때, 추세 다시 상단 부분, 하단 부분까지 좀 올라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욕심을 좀 낸다면은 7만원 구간까지는 욕심을 좀 내볼 수가 있겠다 라고 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분할 매도 확정 수익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가 또 볼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포인트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적자 또는 부채 비율이 너무나 많은 종목은 피해라
피해라. 왜 피해라? 거래정지 내지는 유증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특히 3년 연속 적자라든지 또는 뭐예요? 부채가 완전 잠식돼버린 애들은 절대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기업 괜히 잡았다가 다 깡통 차버릴 수 있다. 주식은 항상 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고 잡아야 되면서 또한 자, 아까도 봤다시피 어떤 부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랑 중국, 일본 즉 아시아 쪽은요 아직까지 리오프닝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북미와 유럽 북미 유럽 쪽을 우선 단기적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엔터도 사실 그래요. 엔터도 북미 유럽 쪽에 좀 인지도가 높은 애들이 아무래도 누가 블랙핑크라든지 트와이스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이런 쪽의 라인업을 갖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좀 더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로부터는 아시아 쪽으로 만약에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가 이렇게 넘어온다면은 대표적으로 뭐 NCT 이런 아시아 계열의 좀 인지도가 높은 대표적으로 SM 같은 애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는 일단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볼만한 주목할 만한 탑5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외국인 기관의 매집세도 포착을 같이 하면 더더욱이 좋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를 본다면은 제가 앞서 자료를 보여드렸었던 거 어떤 거? 지금 엔터가 일단 올랐잖아요. 그죠? 엔터가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 항공 여행 오를 차례지 않나 순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항공 쪽을 봤을 때 제가 최근에 또 강의로 올려드렸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 어떤 영상? 하락장 이후 반등장 오면 이주 보세요. 항공 그때 얘기 드렸었던 게 뭐였었냐? 실적으로 가장 좋은 게 지금 대한항공이다. 왜냐면 얘네는 기존에 이제 여객기들이 활동을 하지 못했었던 시기에 오히려 항공 화물기를 많이 내세우면서 실적을 탄탄하게 잡아줄 수가 있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실적을 보시면 어때요? 자,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최근에 흑자 빵빵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에 또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 쓸어 담았다가 또 기관들이 또 쓸어 담고 있는 모습까지도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 차트상 봤을 때 어때요? 주봉상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 박스권의 한 중앙 정도 부근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차 매집을 요 구간 때 잡았으면은 2차 매집은 한 25,000원 그 다음에 매도 구간은 한 내가 봤을 때 35,000원 34,000원 5,000원 요 구간으로 좀 목표를 잡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오케이. 이제 일봉상 보더라도 최근에 어때요? 다시금 최근에 단기간 수급이 좀 붙어주면서 반등세들을 연출을 시키면서 이평선 안착하는 움직임까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의 흐름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알려드렸던 게 TA항공이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라든지 이런 애들은 어때요? 자, 보시면은 부채가 자본을 완전 잠식해버렸어요. 이런 애들은 보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근데 누가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채가 점차 그래도 아직 자산 대비는 여유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적자의 비율 역시도 마찬가지 4분기 때 그래도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상 적자는 좀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여객기 관련 좋은 호재성 이슈가 좀 터진다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애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차트상의 흐름도 보시면은 큰 추세를 최근에 어때요? 그래도 한 차례 강하게 뚫어 올리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살짝쿵 안착까지 해주려는 움직임까지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 한번 붙어주면서 반등 한번 시원하게 쏘아 올리려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1차적으로 한 4,000원 내지는 욕심내면 5,000원까지도 좀 내다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하겠을까요? 여행 쪽으로 가봐야겠죠.
자, 일단은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수급도 보시면 티웨이항공 최근에 기관들 꾸준하게 좀 잡아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이런 카지노 계열도 좀 있는데, 카지노는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최근에 물론 기관들이 꾸준하게 잡아는 주고 있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 파라다이스도 기관들이 꾸준하게 잡아는 주고는 있지만, 워낙 이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중국발 악재성 이슈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카지노 쪽은 중국의 이제 의존도가 좀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물론 단계적으로 바닥은 좀 잡고 있긴 하겠지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당 이슈가 좀차 악재가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말고 차라리 아예 그냥 여행 쪽으로 봤을 때 모두 투어가 그래도 최근 기관들의 수급 꾸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적을 보더라도 어때요? 자, 매출액이 4분기, 3분기 대비 4분기 거의 2배가량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적자폭을 크게 줄이는 모습까지도 좀 연출해냈고, 부채 역시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좀 여유 구간 좀 있는 상황이고, 신용 비율 자체도 1%가 안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상으로도 자, 이 고점과 고점을 이어봤을 때의 이 추세 아직 걸려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라인을 뚫어만 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정고점까지는 좀 내다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네요. 여기가 물론 단기적으로 강한 저항대긴 합니다. 그래서 괜히 저항 구간 걸려있는데 공략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라인을 강하게 뚫어줄 때 단타 단기 매매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자, 모두투어 또 볼만한 거는 이제 인터파크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신용 비율이 좀 높아요. 거의 8% 가까이 됩니다. 자, 물론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 단기순이 크게 좋게 나왔긴 했어요. 그리고 자, 이슈를 보더라도 어떤 이슈가 나왔었느냐, 지난해 공연 티켓 2배 팔렸다라고 해요. 그만큼 지금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특히 엔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내달 콘서트 15,000명 규모가 또 승인 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레드벨벳 같은 경우에서도 스페셜 라이브 공연, 지금 굵직굵직한 아이돌 라인업들이 공연에 대한 이제 재개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예매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인터파크에서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뭐 콘서트, 그 다음에 뭐 클래식, 뮤지컬 이런 등등등등 다 거의 티켓 예매를 인터파크를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파크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지만, 신용 비율이 좀 높다라는 게 단점이다. 근데 차트상의 흐름은 괜찮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2평 안착해주는 움직임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신용 비율이 좀 많기에 만약에 수급이 좀 붙어준다면 짧게만 먹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네요. 차라리 호텔신라 이런 애들이 좀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신용비율도 적고 실적도 좀 탄탄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차트상의 흐름도 여기 딱 고점 이어봤을 때 강한 저항대를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이 라인대를 만약에 뚫어준다면은 기존의 고점 라인대였던 9만원까지는 좀 내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둘 다 좀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돌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류를 또 안 볼 수가 없죠. 최근에 또 주류 가격 인상한다라는 모멘텀까지도 붙어주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주류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이트질로 오늘 외국인 기관 쌍크리메스에 강해 들어와주면서 또 4%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워낙 외국인 기관의 꾸준한 매집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고점 이어봤을 때 일단은 강한 저항대를 오늘자에 확실하게 좀 뚫어준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1차 목표를 잡을 수가 있겠고, 그 이후의 고점까지 만약에 욕심을 낸다면은 4만원까지 최대 좀 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잡을 만한 구간은 좀 아니라 보이죠? 참고만 하시고, 차라리 뭐 지금 잡는다면은 롯데칠성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왜냐면은 차트 흐름이 딱 윗구간 여기를 뚫으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관들의 꾸준한 매집세도 나왔었고, 여기만 뚫어만 준다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좀 목표를 잡을 수가 있겠냐면 그 윗구간 그래도 20만원 전후까지는 우리가 좀 목표를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 지금 뚫어주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강하게 뚫어준다면은 그때 단타 매매 활용해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화장품이 있는데, 화장품은 얘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화장품의 대부분의 실적이 또 아시아, 특히 중국 쪽에서 좀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물론 자, 요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 마지막 열쇠는 중국이 되고 있다. 그간 중국은 시노팜 등 자체 개발 백신으로 접종을 진행한 탓에 경제 재개에 적극적이지 못했고, 동계올림픽 개최 고려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해 왔는데, 최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국도 서방 국가처럼 완전한 해제는 아니지만 부분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 무슨 제로 콜라도 아니고, 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위드 코로나 변화는 구간에서 높은 기대감이 나타날 것이고, 미국의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인 디즈니,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등 실적 발표에서도 이미 높은 수준의 수요 회복이 확인되고 있다. 그다음에 디즈니는 파크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 근접하고 있고, 수요 회복 국면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기에 더해 가격 정가력이 높은 여행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화장품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은, 이 중국 쪽에서 사실 아직까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막 풀리지는 않고 있는 움직임이고, 여기에 중국 쪽에 아직 위드 코로나의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기대감 측면으로 인해서 상승하긴 했어요. 특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기관들이 많이 잡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큰 추세상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흐름이 가장 좋은 거는 색조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클리오 같은 경우 최근 이제 거래를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2차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잡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차라리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기관들 꾸준한 매집세로 인해서 최근 여기 이평선을 뚫어주고는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다. 화장품은 좀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아시겠죠? 그나마 괜찮은 거는 클리오랑 코스맥스 정도라는 것 정도만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그래서 좀 좋게 보는 거는 항공 쪽, 2차적으로 엔터즈 이후에 갈만한 것들은 항공 쪽 아니면 여행 쪽,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 주력 쪽도 단기적으로는 나쁘진 않겠다.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또 여러분들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요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 관련 전망 시사점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요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어요. 4분기 오미크론이 여행 예약에 미친 영향은 우려 대비 크지 않았으며 향후 코로나에 따른 영향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 소비자의 여행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감소된 상황이면서 국경 봉쇄, 비행 스케줄 취소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승무원 복귀와 국경 개방 등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 여행이 정상화 본격 시작될 거다. 이런 이슈가 뜨면은 그때 한번 빡 칠 수는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올해 여행과 항공 예약 반등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봄, 여름 휴가 시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왜냐면 그동안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으니까, 이번에 가게 된다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약 증가는 2분기부터 본격화 될 것 같고, 그렇기에 여행 숙박 관련 기업은 1분기에 상대적으로 마진 압박이 있으나 2분기부터 개선 전망이다. 그러면 기대감이 선반영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1분기부터 슬슬 반등세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여기에 재택근무 지속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기간 숙박 수요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에어비앤비도 수혜를 받고 있다. 렌탈 기간 숙박 예약 업체들이 수혜가 좀 클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익스피디아의 경우에도 렌탈 기반 숙박인 VRBO 비중 상승 뚜렷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 자, 지금 재택근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렌탈 기반 숙박 예약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 만약에 해외여행이 실질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빠르게 수요가 는다면 이에 따라 동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카드사들도 봐야겠죠. 비자, 마스터카드. 대표적으로 해외 이제 여행사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 보시면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이미 북미랑 유럽 중심으로는 이미 국내선 기준으로 수요가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외선들도 지금 완화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점차 실적의 성장세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싶은데, 심지어 숙박 매출이 항공 대비 높은 반등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항공 외에도 숙박 매출 관련해서도 굉장히 양호하다. 그 다음 국가별 예약 추이는 미국이 개선대가 가장 뚜렷하며 유럽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 남미가 좀 뒤쳐져 있다. 그래서 지금 여행 항공 쪽을 보려면은 북미 유럽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순차적으로 그게 낫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일단은 해외 쪽으로는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가 좀 가장 주된 애들인데, 근데 나는 시간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오히려 이럴 때 국내 항공주들 담아가면 좋겠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자, 작년 4분기 총 예약 규모가 19년 대비 굉장히 또 좋게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1월 말 기준 여름 여행 시즌 대비한 숙박 예약 일수가 19년도 즉 코로나 전 대비해서 또 증가를 했다라는 게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전에 비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그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작년에 여행 관련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던 변화가 아까도 봤다시피 재택근무가 계속되면서 과거 대비 장기간의 숙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가서 일주일 이상 한 달 투숙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놀러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나 꿈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수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숙박 예약일 중 절반이 일주일 이상이며 20%가 한 달 이상 숙박이라고 해요. 와, 저도 가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행주, 특히 숙박업체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높은 수요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까지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주들도 굉장히 좀 좋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항공 여행 쪽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자, 기존에 수요가 확 줄었죠. 수요가 확 주는데 얘네들은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야씨, 이렇게 수요가 안 나오는데 고정비 어떻게 계속 내? 안돼. 일단은 인력 줄여, 고정비 줄여. 즉 고정비를 많이 줄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자, 여기서 갑자기 여행길이 뚫리면서 수요가 확 늘어난다? 그러면 어때요? 고정비는 줄어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단기간에 이익이 확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조정을 잘 마치고 서서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실적에 단기간 큰 반등을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항공여행 쪽이고, 특히나 모든 업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애들을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된다. 그렇기에 처음에 얘기를 들었었던 게 뭐였다? 아하, 이런 애들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애들은 피하고 단기적으로는 북미 유럽, 중기적으로는 아시아 쪽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구나 정도를 체크하시면 되지 않나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잡아드렸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네요. 댓글도 달아주시는 멋쟁이 분들은 제가 하트 뿅뿅 눌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